안녕하시죠? 수잔디입니다. 저번 팟캐스트에서 그 댓글로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이제 한번 뭐 댓글을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녹음할게요. 제가 잘 떠들어요. 그러니까 좀 들어주시고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답변이. 근데 그냥 마음에 들면 그 부분만 기억하고 안 들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질문이 그 인간관계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드는 생각은 에고인지 직감인지 감이 좋은 편이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서요. 이것 또한 저의 믿음이나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상대방의 대응보다 제게 답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시죠. 당연히 상대방보다는 내 생각이나 나의 그 마음의 자세가 답이 되겠죠. 아니면 에고의 믿음대로 카르마를 깨어가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지. 자, 카르마를 깨어가는 방향. 그래서 개인적으로 카르마에 대한 그거에 이제 어떤 그 비중? 집착이기보다는 비중을 잘 안 둬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래요. 제 생각엔 크게 의미 없어요. 저는 이제 카르마를 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되도록이면 인간관계를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카르마죠. 사실은 카르마는 뭐 말 그대로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액션이라는 뜻이라고. 액션이 어떤 액션 이게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카르마인 거예요. 밥 먹는 거 하나하나, 숨 쉬는 행동도, 그죠? 폐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카르마예요. 그죠? 내가 움직여가지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상한 탄소를 내뿜었어요. 그 환경 오염에 일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카르마잖아. 그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또 이 카르마는 사소한 거, 이 카르마는 엄청 큰 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통합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그냥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떤 거는 이건 중요해, 이거는 안 중요해. 왜냐하면 이거는 사소한 거고 이거는 사소하지 않은 거니까 이걸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그 포스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뭐 먹을지, 뭐 밥 공기를 어떤 공기를 담아 먹을지 뭐 이런 건 사소하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래. 그럼 그 기준이 뭐냐고. 네? 내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팅 내용은 제가 기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든 것 같아요. 뭐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을 먹었어. 근데 짬뽕 먹어서 그 짬뽕 때문에 갑자기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중요한 해외에 연수를 못 가게 됐어. 근데 연수 가는 비행기에 사람들이 비행기에 폭파해가지고 다 죽었어.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짜장면 먹은 선택이 내 목숨과 연관되는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사소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조차도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 자신은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신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통합적으로 올 때 가장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질문이나 어떤 깨달음, 그 상황 판단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 답이 보이죠. 사소한 거예요. 뭐냐면 신이란 무엇인가,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거 너무 심각하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니면 내가 당장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당장 어느 직장을 가야 되고 누굴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중요하지 그게 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 다른 일들이 다 쉬워지잖아. 그러면 차라리 큰 걸 하나를 퉁쳐서 알아보는 게 낫지 않나요?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했지. 그래서 카르마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럴 땐 나는 생각을 해요. 카르마를. 어떤 일을 막 하고 했는데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이상의 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건 카르마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해. 근데 이거를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합리화가 에고가 잘하는 짓이라, 합리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최선을 다했나, 내가 할 거를 다 해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건 카르마구나 라고 그냥 넘겨버려요. 그럴 때는 카르마가 뭐 그런 거죠. 전생이나 그 전전생이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을 내가 뭐 갚기로 한 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주기로 한 거거나. 근데 보통 카르마를 되게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손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왜 이렇게 영적이고 이런 거는 꼭 우울하고 좀 재미없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것조차도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건 알아차림이죠. 그 무한한 가능성,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런 얘기인지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데, 그 신이 있는 걸 증명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 신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나라는 영혼이 이 신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신의 통역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저렇게 해석하는 거, 왜 의역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렇게 통역하면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 이렇게 직역하고 그러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의역하면 어때요? 그런 거 잘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왜 영어 자막 같은 것도 보면은 꼭 그 말은 아니어도 한국 문화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의역하면은 굉장히 재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의 의지, 신의 계획을 내가 의역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신의 시선이고 신의 의도야. 근데 그거는 왜? 내가 그렇게 정한 거지. 이런 게 깨어남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영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그 깨어난 사람들이랑 그 영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깨어남이라는 거를 안다는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있는 거를 모른다는 것의 차이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중요한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에고인지 직감인지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뭔지, 내 기분이 달라지나? 그 감정이죠. 기분은 감정의 일종이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생각이 없으면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뭐 장점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기분 좋은 생각을 했으니까 기분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상황이, 제가 전에 이제 처칠 아시죠? 전에 뭐 2차 세계대전 그때쯤에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그 처칠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어요. 20살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고, 40살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상관하지 않게 되고, 60살이 되면 애초부터 그 누구도 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안 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아무도 생각 안 한대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되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백파벨 하면서 전에 얘기했던 건데, 그 하루라도 까먹으면 이제 이제 아는 분이 몇 명 있어요. 내가 기도해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좀 부담 아닌 부담을 주고,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막 이러시는 분들 있어. 아니, 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분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분이. 그러면 하루 안 하면 아니면 또 이래. 아침에 자기가 보면 일이 안 풀렸대.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어봐. 아니 나 아직 안 일어나가지고 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좀 약간 뭐지? 의무감? 이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나의 능력이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뭐 어떤 보이지 않는 나의 힘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가능하다고 믿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 된 거잖아요. 내가 문지방을 밟는 행동 하나만으로 재수가 없어지는 커다란 이변을 낳은 나는 능력자. 그죠? 그러다가 또 막 기도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제발 이걸 이루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능력이 되게 없는 사람처럼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는데 둘 다 좀 웃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제 생각에는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면 이 윈스턴 처칠도 그랬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선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이나 뭐 20대 청년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이렇게 보면 노년층이나 장년층보다 훨씬 더 질서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컬투쇼 같은 데서 약간 웃기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자리를 막 차지한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대부분. 왜냐면 다른 사람은 신경 쓰니까. 근데 뭐 남들이 안 볼 때 하는 행동은 예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친구들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은 왕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튀는 행동은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뭐 비슷한 거 좋아하고. 그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독특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제일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좀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이제 사람들 있죠. 특히나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 뭐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대학을 가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본인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뭐 주변 환경들이나 자녀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왠지 그 사람들 뭔가를 이룬 업적인 것 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져요. 나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이가 조금 들면은 그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깨어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예전에는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왜 불교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이유도 불교는 이렇게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저 복을 막 비는 뭐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상이 뭐 개인의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통장에 뭐 10,000원 있는데 명품 가방 사야 되고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아니에요. 난 정말 다른 사람 시선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명품 뭐 사는 거 내가 갖고 싶어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아닌데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이 방송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그러면 한번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반응을 하나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지. 정말로 안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정말 상관없다면
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네가 또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난 통장에 1,000원 있어도 난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어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거야.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깨달음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 인정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근데 뭐 나를 존중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당당히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까지는 삶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학교 가고 뭐 대학교 가고 뭐 이런데 점점 이게 변해서 40대쯤 되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뭐 이런 왜 인생은 이런지 뭐 이런 게 궁금해지고 근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영성에 대해서 근데 그냥 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인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제 깨어나는 거죠. 내면이나 자기 자신을 들여보다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그렇긴 하는데 또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쯤 되면 계속 그 어떤 결과나 일들의 원인이나 이유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걸 해. 불친절하고 이기적이고 기본적으로 불친절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이 날 공격한다는 착각을 하거나 자신을 계속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말하고 화도 잘 내고 지하철 탈 때도 내리는 사람 안 기다리고 오히려 내리는 사람 막 밀어넣고 그리고 막 타고 그죠? 근데 좀 이런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몸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생각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내 생각이 더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면 이런 행동을 안 하겠죠.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근데 그걸 이제 이기는 거지. 뭐가? 에고가. 그죠? 이런 게 에고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들이 생기고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남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 너무 거슬리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나와 반대되는 분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류를 다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에고의 서바이벌 그 키트인데 어떤 행동이 너무 싫어. 근데 에고는 그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빠르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겠죠. 머릿속에서. 그래야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그걸 빨랑빨랑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걸 빨리 꺼냈어야지 이제 그 에고라는 게 뇌의식의 어떤 뇌의식의 마인드죠. 그러니까 그 빨랑빨랑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뇌가 이제 두뇌가 브레인이 그렇다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수록 익숙한 결정을 한다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에너지 소모가 적으니까. 그리고 이제 빠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은 이게 근데 확률적으로는 맞을 수도 모르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제 확률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전에 어떤 실험에서 이런 실험했어요. 근데 단기 재판하는 판사들 있잖아요. 그게 오전보다 오후에 형량을 세게 주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그 두뇌가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원고들을 뭐 원고라고 하나? 피고라고 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유죄로 인정하고 빨리 판단하는 게 이제 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넓은 가능성으로 이제 재판하는 사람, 그 받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이렇게 가능성을 오픈하고 하면 고심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뇌가 너무 피곤해서 그럴 여력을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함을 준 어떤 행동을 기억하려면 가장 큰 특징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한 행동을 싫다고 기억하면 내가 싫은 거잖아. 그죠? 그럼 그렇게는 안 하겠죠? 에고 입장에서는 남자면 여자,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혐오의 기준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랑빨랑 판단해서 그걸 피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고에 빠지면 그런 혐오자가 되는 거야,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게 이제 감정을,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어요. 그죠? 열이 막 오르고 피가 막 쏟잖아요. 이게 혈액순환이 막 빨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때요? 열이 나면 살아있는 것 같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차갑잖아. 근데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이 느낌이 어떤 때 또 나오냐면 사랑할 때도 비슷하죠. 사랑할 때도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막 피가 막 빨리빨리 돌고 얼굴이 막 이렇게 상기되고. 왜 예전에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었나요? 소녀들이 막 좋아하는 오빠나 이렇게 나면 얼굴이 막 밝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또 이게 남자나 여자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벌개지고, 이제 이게 심장이 막 뛰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살아있음이라는 거죠. 근데 분노가 약간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껴보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들은 차라리 분노를 느낌으로써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사랑을 느끼면 좋은데 좀 안타깝지만 분노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내 것이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가 됐든지 간에 나한테도 50%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를 풀 수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그 관계에서 남편이 또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막 나를 막 때리거나, 그죠? 그분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 경우도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가 막 때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에 계속 있는 나도 반의 잘못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끊어야겠다, 또는 저 사람을 고쳐야겠다, 이런 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 피해자 마인드로 나는 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당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50%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우선은 인정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이 잘못해서 그렇고, 세상이 이상해서 그렇고, 정치가 이 모양이라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근데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불평만 하면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고 시간 낭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근데 누군가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해 어떤 이게 에고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건데, 근데 이게 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에게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얘기를 막 했는데 그냥 뭐가 바뀌지?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지?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그죠?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또 일하기 싫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친절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내게 촉인지 이게 에고인지 보다도 중요한 건 뭐야? 그 생각을 계속 함으로써 기분이 나빠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끌림의 법칙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1차원적으로 그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 집이 없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으면은 뭐 그런 연인 관계나 결혼, 아니면 직장, 좋은 대학, 그죠? 아니면 뭐 여행 가고 싶은데요. 뭐 이런 거 뭐 시계, 뭐 가방, 뭐가 됐든 간에 다 소유물이에요. 밖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오고 싶은 걸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정말 짧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막 며칠을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집착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를 딱 잊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게 기억이 나면 날수록 아직 멀은 거예요, 사실. 어떤 이제 차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는데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저랑 비슷한 분이 많은데 그게 갖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욕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혼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돌봐줄 저기가 있거나 이러면은 뭐 그런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전 옛날부터 저를 그렇게 뭐 욕심 같은 게 없었어요. 뭐 갖고 싶은 게 딱 없는데 그냥 한번 이걸 시험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에 오면은 뭐 어디 다녀야 되나 근데 차가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 끌매 복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새로 나온 차가 제네시스 SUV였는데 그 뒤에 라인이 그때 제가 이제 그냥 정말 우연인 거죠. 이 얘기를 하려고 막 그 일이 있었나 봐. 네이버에서 그걸 딱 봤는데 차가 그냥 그땐 예뻐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래 예쁘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날 명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색깔은 까만 색깔은 별로고 그냥 파란 색깔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한번 하고 이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차를 가지게 된 건 아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그 차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웃기죠? 근데 어떻게 뭐 저의 그 사용 범위 내에서 들어오게 됐어. 근데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또 최근에는 그래서 운전을 좀 가끔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되는 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약간 다르게 이상하다. 나는 뭐 당연히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소유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뭐야 이건 소유가 아니잖아 내 앞으로 명의 된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성격에 이제 호주에서 좀 정리하고 들어올 때 갖고 있는 소유물 뭐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이거를 팔고 오는 게 되게 좀 오래 걸리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잠재의식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소유하지 말자라는 생각? 뭔가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털고 오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길게 몇 년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니까 좀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그걸 되게 싫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상의자하고 이제 피식거리면서 무슨 끌림의 법칙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현되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대조사 상원 원각 대조사인가 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에 네 것이 어디 있냐, 내 것이 어디 있냐 다 쓰다가 버리고 가는 거지. 맞잖아요. 그래서 또 한참 웃었어요 혼자.
어디까지 또 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쩌면은 지금 드는 이 생각이 그 인간관계를 너무 뭐랄까 정리를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서 풀려고 노력해야겠죠. 그죠?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했어. 뭐 아니면 누가 내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좀 중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러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글쎄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깝깝하고 말이 안 통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제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어때? 할 수 없는 거지. 응?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번에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20명 정도의 그 인원이 모이는 이제 어떤 그룹이죠. 그러니까 집도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 그 회사에도 그렇고 이제 학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룹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20명 정도면 그 중에 6명 정도는 자기를 괜히 쓸 이유 없이 싫어할 수밖에 없대요. 이건 통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뭐 6명 정도는 나를 되게 좋아하고 그 중에 6명 정도는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나머지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냥 별다른 이게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런지는 그 각 사람들마다의 그 잠재의식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이제 여자친구가 뭐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억을 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뭐 나를 막 때렸거나 뭐 술 먹고 뭐 그래 바람을 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싫은데 내가 그 여자친구가 닮은 거야. 그럼 나를 괜히 싫어하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지금 촉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저랑 이렇게 연결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팟캐스트를 계속 듣거나 뭐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거든요. 저도 놀라워요. 놀라운데? 나한테 질문을 하는 그래? 희한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쨌든 간에 저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의 그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영혼의 패밀리, 그죠? 소울 패밀리거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니까 당연히 뭐 엠파시나 스타시드가 많으시겠죠. 민감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는 것도 잘하시고 그 사주학적으로 본인 그 사주 지지에 그 천문성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막 2-3개씩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촉이 좋다고 하고 그 개인적으로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의 사주가 그렇거든요. 막 공망이 막 들어있고 그 천라지망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막 깔려 있고 제가 시박대패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쁘다는 거 다 들어있는데 또 반대로 막 천을기인 들어있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스타시드 종류가 있잖아요. 스타시드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오라이온의 시리우스 관련된 거라는 건 그 몇 년 전에 그냥 어떻게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명상해가지고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제가 했었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게 됐는데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최면 있잖아요. 제가 QHHT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완전 본격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진 케이스인데, 근데 그때 보고 나서 이제 저를 해주셨던 분이 저한테 너 혹시 스타시드가 뭔지 아니? 너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전까지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명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쪽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 출신이고 뭐 하는지 궁금한 거야,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알고 싶다고 했더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신발 밑창이 쫙 뜯어진 거예요. 요즘에 신발 밑창 뜯어지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 신발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이제 거기가 공원 같은 데였는데 언덕에 앉았어요. 앉고 싶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딱 봤더니 간판에 엄청 크게 회사 이름이에요. 그게 거기에 우리나라도 있죠, 오리온. 근데 이게 오라이온이라는 스타시드인데 그게 시리우스 그쪽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고, 그거 이제 그거를 알게 됐는데,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 중에 뭐 자기도 어딘지 궁금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잠을 혼자 자야 돼요. 그래야지 쉬워요. 왜냐면 누가 이렇게 건들거나 그러면 그 최면이나 명상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건들면 이게 쉽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뭐랄까 또 에너지장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밤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렇게 이제 등을 바닥에 대고 팔다리를 쫙 펴고, 약간 오각형 별처럼 본인을 만들고 침대에나 이렇게 누워서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몇 번을 하고. 그러니까 잠을, 만약에 내가 너무 졸릴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졸리기 전에부터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스타시드 뭐 어디에서 왔는지 내일 알려달라는 식으로 계속 하고, 다음날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시 정도에는 누워서 잠이 안 오더라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에 정신이 들면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면 안 움직여져요. 움직이지 말고 계속 집중을 하면 이 잠이 든 상태도 아니고 잠 깬 상태도 아니고 약간 꿈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상의자의 연결되었을 때 가장 그때 상태가 그 상태거든요. 그게 최면이나 이런 거 했을 때랑 상태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아주. 근데 확 또 일어나면은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뭐 노트랑 펜 놓고 적어 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스타시드에 관련된 거는 그렇고. 근데 이분도 그러니까 엠패스나 스타시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다 좀 답답한 거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자신이 어떤 걸 해야 될 걸 생각하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좋은 데 가야 되나?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취나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 아니,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기청정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주파수를 올리는 일. 이런 거를 에카르트 톨레는 주파수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프리퀀시 홀더라 그래가지고 주파수를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타고났으니까 여기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돼. 네거티브 극성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잘 못하고 자꾸 수렁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나쁜 생각이 든다, 기분이 나쁘다, 느낌이 나쁘다 그러면
본인이 이게 공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흡수해서 그러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러면 내가 흡수해서 좋게 만들어야겠구나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야. 근데 명상을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여건이 안 되잖아.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면 잠깐이라도 그냥 딱 멈추고 그러니까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를, 주변이 좋아진다는 거를, 이게 스타시드고 엠파시고 이런 게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기분 나빠. 그러면 어때? 집에 가도 다 기분 나쁘잖아, 주변 사람들이.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아서 막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막 맛있는 걸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내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스타시드면 하물며 그저 뭔가 이 영적인 일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비교를 하자면 뭐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의식 수준이 이제 많이 높아서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게 꼭 뭐 에카르톨레나 뭐 달라이 라마나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그죠? 우리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도 아닌데 뭐 나는 뭐 내가 무슨 달라이 라마야, 내가 디팍 초프라야 뭐 이런 분들이면 그게 에고죠. 그죠? 에고죠.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내 파트를 다 하는 게 그게 진정한 깨어남 같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이러는 거지 지금. 이게 남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에고인지 직관인지를 막 중요한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우선은 한번 이거를 정화를 해보자. 내가 깨끗하게 한번 해보자. 클렌징을 해보자. 그게 내 역할이니까. 본인이 지금 뭐 촉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건 엠파시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프리퀀시를 홀더하는 일이 본인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걸 연구하기 전에 먼저 정화를 해야지. 그죠? 그게 역할인데 자꾸 공기 분석만 하는 거야. 필터링은 안 하고. 그럼 공기청정기가 그런 성적이 웃기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샀는데 실내 공기를 막 아황산 가스는 몇 프로, 일산화탄소는 몇 프로, 뭐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 위험 막 이래. 근데 정화는 안 해. 위험 막 이렇게 조만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안 하는 거야. 공기청정기 기능을 안 해. 그럼 너무 웃기잖아.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본인한테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든지 뭐 컴플레인을 하든지 이런 일도 생길 때도 우선은 이렇게 좀 빠지지 말고 기분이 나쁜데 왜 나한테 이러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갭이 오래 생기니까 약간 그 컴퓨터나 이런 게 버벅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이게 좀 빨라져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걸 내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요구할 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그러는 거 화가 나고 막 손발이 막 부르르 떨리는데 나중에는 그게 그냥 굉장히 냉철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랑 세속적인 걸 나누지 마세요. 그죠?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나누지 마시고 그냥 행복한 거. 그죠? 행복한 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에고인지 직관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빠지면 아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구나. 차 얘기를 하다가 진짜 좋은 일은 에너지가 높고 이 주파수가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유지되면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주변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게 꼭 집어서 내가 뭐 서울대를 안 가더라도 서울대를 못 가더라도 그냥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디 가면 뭐 서비스로 하나라도 더 주고 그런 일 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거를 총체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영혼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엠파스니까 이 에너지를 필터링하는, 주파수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각자가 다 영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합적인 영혼의 목적은 뭐냐? 다 깨어납니다. 저 사람이, 내가, 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이상하고 정말 저거는 영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거는 인간 자아가 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인 거라고.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 누가 내 얘기를 하던 뭐가 하던 글쎄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없으면 또 놔버려도 돼요. 나는 왜 안 되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저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놔요. 그래서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됐어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 밝게 빛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네, 다음에 또 봬요.